오는 6월 13일이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선거에 앞서 우리가 잘 몰랐던 혹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이른바 알쏭달쏭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조금 쉽게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생활 속 행동들 중에서 과연 해서는 안 될 위법한 선거운동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사례별로 모아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선거운동 팩트체크,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이슬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나눠볼 이야기가 바로 선거법상의 제한, 금지 행위 중심의 위법한 선거운동인데요. 선거법상 제한, 금지 행위, 그냥 생각해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연유를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한 금지된 행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4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축의금, 부의금 관련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세 번째로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그리고 마지막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사례까지 이렇게 4가지 파트별 사례를 보고 이슬기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예, 다룰 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제 이웃에 사는 사람이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곧 있으면 제 딸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 딸아이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려고 하는데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후보자가 되는 사람이 이웃의 딸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도 되는가? 이게 질문의 주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인이나 친척, 친구 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줘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상대방은 또 받아도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 제한 및 금지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자의 경우처럼 특히나 잘 아는 이웃이나 지인의 경조사라면은 이게 참 안 챙길 수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화환이나 축의금, 부의금을 주는 행위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하거나 근조, 축하한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합니다. 네, 모두 위법이다. 네. 명심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 혹시 있을까요? 네, 축기나 근조기의 경우는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축기나 근조기를 게시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됩니다. 네, 선거구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구가 아닌 경우나 친척인 경우에 화환이나 축의금, 부의금 이런 것들은 전달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구민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단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법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간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777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반대로 후보자가 아닌 상대방이 기부를 받거나 혹은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권의 유무, 개인, 법인단체 등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거나 또 기부행위를 권유 또는 요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잘 아셨죠? 친족의 경우에는 축의금,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웃, 지인 등을 포함한 선거구민의 경우는 축의금, 부의금품을 제공해서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쉽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선거법을 잘 따져보고 애매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알쏭달쏭한 상황 또 만나보죠. SNS에서 선거운동 관련된 글을 보다가 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실수로 선거운동 관련 글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특히나 이 경우는 이제 공무원 신분에 해당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과는 달리 별개로 이제 공무원 등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정말 실수로 잘못해서 눌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혹시 위법을 따질 수 있나요? 네, 그런 경우까지 모두 위법 행위가 되는 건 아닌데요. 이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수로 누른 행위만으로는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인터넷이나 SNS를 포함해서 일체의 선거운동을 상시할 수 없습니다. 가령 이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밴드 등 평상시에 사용하는 SNS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글이나 후보자가 보낸 홍보성 내용의 SNS 등을 공유하기를 하거나 응원 댓글을 적거나 또 좋아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예, 이 공무원 신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무원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이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리고 교감, 교사 등은 선거운동을 하실 수 없고요. 또한 이제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일체의 선거 관련 일들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 추천,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취임을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정당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또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선거일 전 60일 전이라면 당헌, 단규에 따라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소속 정당의 정책협의회에 참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것들, 대표적인 위법한 행위를 좀 몇 가지 알려주시죠.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 부탁하거나 SNS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되며 그리고 후보자들에게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 또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해요. 들어보니까 네. 결국에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닌 신분인 만큼 공무원 등의 경우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화면 보고 계속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후보자의 아내로부터 밥을 사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자, 물론 얻어먹으면 안 되겠죠. 자, 후보자 관련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대처 방법을 이제 여쭈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네, 이제 선관위에서는 연중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관련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하면 선관위에서 위법 행위 진위 여부 등을 확인을 한 다음에 사안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인이거나 혹은 뭐 어쨌든 가까운 사람인데 이게 밥 사준다고 바로 이렇게 신고하면 혹시 신원 보장은 되는 건지, 예, 그리고 포상금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선관위에서는 신고 또 제보자의 신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고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 피해를 입을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또 별도로 신원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적인 금품, 향응 제공과 불법 정치 자금의 근원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거법 위반 행위나 정치자금 범죄에 대해서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또 반환을 해야 되고요. 또 해당 사건이 혐의 없음이나 제가 안 됨 등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꼼꼼히 또 따져봐야 되겠어요. 네. 자, 반대로 금품 혹은 음식물을 제공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과태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이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얻어먹어도 안 되고. 자, 그렇다면 식사나 다과, 또 음료 등의 제공, 이건 전반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사례도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예비 후보자가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 원 이하 또 식사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함께 다니는 사람의 수는 국회의원 또는 어느 선거 후보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또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000원 이하의 다과, 떡, 김밥 등의 음식물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질문 주신 내용처럼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그런 경우 외에 위법한 사례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식사 대접 같은 음식물 제공 이외에도 다양한 위법 사례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산악회를 구성할 때 운영 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에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한다거나 명절날 귀향, 또 기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또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경우에 결국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럴 때 간단하죠. 명언이 있습니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맞죠? 네, 맞습니다.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게 되면 받는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위법사항을 보시거나 듣게 된다면 언제든지 139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자, 화면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선거일 2주일 전에 동창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동창회를 개최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단체 선거운동과 관련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선거 기간 중에 동창회, 개모임 이거 하는 거 가능할까요? 네,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이라도 선거와 무관하게 한다면 동창회, 향후회, 종친회, 단합대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선거에 무관하게 네. 라는 단서가 붙는데 그렇다면 선거와 관련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거예요?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모임이나 행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 선전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등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은 할 수 있는데 가서 선거 얘기는 일치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제 화면에
최근에 나오는 단체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단체를 예를 들어드리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 또 단체,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 내용을 회원용 소식지나 내부 문서 등 이제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으로 소속 회원들에게 단순히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체가 낙선 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또 별도의 인물 등을 이제 제작해서 거리 집회 또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 서명 운동을 하면서 낙선 운동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또 배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등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반상회도 실은 네. 많이 하거든요. 뭐 아파트별로 혹은 동네 주민들별로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어때요? 반상회도 해도 되나요? 반상회도 이제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 없이 선거 기간 중에는 반상회가 불가능합니다. 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는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여지도 두면 안 되는 거겠어요. 네, 예. 선거 기간 중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라도 여지가 있다면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시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내용을요.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팩트 체크. 요점으로 정리해서 다시 알아보는 선거운동 팩트체크. 먼저 축부의금 관련 기부행위 제한 금지.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 고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이나 근조, 축하 화환 제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족의 관원상제 의식이나 기타 경조사의 축부의금 제공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부모, 친조부모 등의 직계 존속과 아들, 딸, 손자 등의 직계 비속을 합친 직계 혈족과 형제, 자매, 조카, 사촌 등의 반계 혈족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사촌 이내 인척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역시 민법상 친족에 속합니다. 두 번째,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선거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 등의 경우 인터넷이나 SNS 등을 포함한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과 초, 중,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원 등의 경우에도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는데 먼저 할 수 있는 행위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가능합니다. 또한 선거에 의해 취임을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 가입이 가능하며 선거일 60일 전에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소속 정당의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 부탁하거나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그리고 후보자에게 연고가 있는 선거 구민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 제한 금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 배우자의 경우 금품과 음식물 등의 제공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이런 일이 발생하거나 보았을 경우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 국번 없이 1390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물 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포상금 지급,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며
담합 등의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령한 포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선거운동 금지. 단체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법에서 제한이나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의 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단체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단체가 해당됩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반상회 등의 개최는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알쏭달쏭하거나 팩트 확인이 필요할 때는 1390번으로 전화해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거운동 팩트체크,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자, 이슬기 변호사님 끝으로 한 말씀 또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올해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민주선거가 실시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과거 선거를 되돌아보면 금품 선거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 결과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왜곡된 선거 결과가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는 건전한 정책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주시고 유권자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인물 댕댕이를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지역을 위한 참 일꾼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활 속 위법한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선거운동 팩트체크, 하지만 어렵지 않죠? 선거법에 의해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는 일체하지 않을 때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됩니다. 후보자들은 법을 잘 지키는 선거운동을, 또 우리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살피고 투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6월 13일은 투표하는 날, 우리 모두 잊지 말고 소중한 나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거운동 팩트체크의 김일중이었습니다.